달러를 조금 정리해야 할까요? 하고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제 생각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것도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쭉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는 1,500원이 상단일 거라 봤어요. 1,500원 이상은 국가에 뭔 일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쉽게 오는 건 아니죠. 쉽게 오는 건 아니고 뭐 자연재해가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정말로 북풍이 터졌다면 터지는 거고요. 1,500원 위로. 아니면 백두산이 터지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니면 뭐 정말 뭐 우리가 예상 못한 뭔가가 터지면 1,500원 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1,500원까지 해서 좀 막을 수 있을 거라 봐서 1,500원을 저는 마지막 그 상단으로 봤던 거고, 달러는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약해졌는데 자기가 이제 그 환율을 환칙이라고 하죠. 얼마의 그 이득을 볼 건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환시장에 진입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언제 넣었다 빼야 되는 거 단기적으로 제가 그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달러도 정말로 세계적으로 뭔 일이 터지지 않으면 112로는 잘 안 올라가요. 예전에처럼 코로나처럼 뭐 아니면은 여기 지금 코로나 때도 110으로 안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도. 근데 2022년 10월 달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한번 올 뻔했었죠. 저는 블로그에 다 써놨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겠지만 유럽에서 한번 전 세계 금융위기 이때 우리나라도 잠 못 자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이렇게 밤에 나와가지고 잠 못 자고 한번 터질 뻔했었어요. 그게 이제 길티체 사건이에요. 길티체 사건으로 결국은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한번 흔들렸었고 구제책 노력을 1년, 2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그 이후에 1년 뒤도 아니죠. 6개월 뒤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뜨리면서 그냥 크레디트 스위스 역사가 200년인가 된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은행 기관 중에 하나가 옆으로 넘어갔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바로 그 2022년 9월 10월 달에 그때 달러 지수가 110을 한번 넘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달러 지수가 110을 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워낙에 달러도 어떤 그 위험한 시대를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지 차원에서 금, 은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달러로 그 전에 이렇게 다 많이 바꿔놨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뭐 1,500원 간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 가냐? 아니면 1,400원 50원에서 왔다 갔다 하냐? 이게 이 50원 차이가 저 같은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쯤에서 생활비 필요하면 조금 달러 환전에다 쓰고 또 이러고 여기 이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 환치기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이럴 때 고민이 되죠. 이런 거 50원 차이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말씀드리긴 힘든데 어쨌든 저는 금년 초 전망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잘 맞았죠. 지난 2년 3년 동안. 그리고 매해마다 전망 시리즈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시리즈로 길게 보습니다. 그리고 항상 분기 반기별로 또 이렇게 보고요. 전망을 항상 이렇게 앞일을 미리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작년 12월 3일 계엄 이날 똥꼬 찌른 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부터 제가 앞으로 많이 쉽게 오른다. 원래 이 계엄이 없었으면 적어도 1년이나 6개월 정도는 1,40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막을 여력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찌르면은 이제 쉽게 올라간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 그때부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1445원에서 1450원이 제가 그전까지 이렇게 봐왔던 여러가지 우리 정부의 몇 년 동안의 방어선에서 정말로 절대 넘기면 안 돼서 엄청나게 노력할 정말 최후 저항선 마지노선이었는데 그냥 쉽게 뚫려버렸죠. 이거는 정말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의 9.9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누구 탓이라 뭐 전 정부 탓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쉽게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웬만하면은 1,500원 이 탄핵이나 이런 전국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뭘 잘했다, 정치 혼란을 빨리 앞당겼다, 정말로 그렇게 간다면 제가 다시 끌어내려와서 1,400원에서 1,450원 사이로 잘 버틸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한 희망사항이고 제가 이미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회원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만 해도 빠르게 계엄이 안정이 되고 뭔가 금방 만천하에 이렇게 나쁜 음모가 드러나면서 금방 될 것 같지만 앞으로 사실은 오히려 점점 더 극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여론이 분열되고 탄핵도 지지부진 끌고 형사재판까지 지지부진 끌면서 쉽게 안 되면서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싸움에 맞대응할 행정부도 없이 사령탑도 없이 붕 뜨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대가 우리나라에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봤던 거죠. 금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1,450원에서 1,500원, 지금 딱 보면은 1,450원을 지금 여기서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게 보이시죠? 날마다 이 싸움이에요. 지금 몇 달간 국가에서는 1,350원 위로는 넘기지 말아야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요즘 달러가 약해진 김에 올라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도 지금 이 밑으로 1,400원까지 못 내려오고 있죠. 그 흐름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뭐 환율 여기에 뭐 투자를 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조금 이제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조금 또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 이 위로 뛸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1,400원 밑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 많이 어렵고, 1,450원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나날만 와도 감지덕진. 일단은 금년 분기 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금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